하늘이 무너질 듯 검게 변하고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키려던 그날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역대급 태풍이 상륙한다며 모두 대피하라고 난리가 났었죠. 마을 사람들은 창문마다 테이프를 붙이고 귀중품을 챙겨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자 할머니만은 달랐습니다. 70이 넘은 그 노구를 이끌고 집 앞 평상에 딱 버티고 앉아 낡고 녹슨 은색 호루라기를 힘껏 불어댔습니다. 픽, 픽. 바람에 날려 거의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를 향해 할머니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온다. 드디어 온다. 내 새끼가 이 바람을 타고 온단 말여. 할머니의 목소리는 흥분과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영자 할매가 드디어 미쳤다고. 저러다 죽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풍의 눈이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구름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더니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수십 척의 배들이 깃발을 휘날리며 항구를 향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거대한 크루즈선들, 그 뒤를 따르는 화물선들, 그리고 그 위에 펄럭이는 깃발에는 한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호. 영자 할머니가 40년 전 떠나보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자 할머니 인생에 들이닥친 가장 거대한 축복의 태풍이었습니다. 이야기는 40년 전 그 지독하게 가난했던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4년 전라남도의 작은 어촌 마을 해오름 마을 32살의 젊은 과부 이영자 씨에게 남은 것은 오직 갯벌과 5살 배기 아들 대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는 가난한 며느리와 어린 손주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홀로 아들을 떠안고 갯벌로 나가야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갯벌로 나갔습니다. 손톱이 다 빠지도록 바지락을 캤습니다. 낮에는 미역을 따고 저녁에는 생선 손질을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들 녀석 고기 반찬 한번 제대로 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호는 참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사달라거나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다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갯벌에 나갈 때면 그 작은 손에 호루라기를 들고 집 앞 평상에 앉아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픽! 픽! 그 소리를 들으면 영자 씨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났습니다. 저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는 한 저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갯벌에서 돌아오자 대호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구구단을 제일 먼저 외웠대. 아이의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영자 씨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를 시켜서 이 갯벌을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 급식비와 준비물 비용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새 가방과 새 신발을 신고 왔지만 대호는 작아진 형의 헌 신발을 신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대호를 놀렸습니다. 야, 너 아빠 없지? 너희 엄마 갯벌 파는 거 봤어. 대호는 그럴 때마다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먼 친척뻘 되는 부잣집에서 양자를 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집은 슬아에 자식이 없어 똑똑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영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이건 대호한테 1,000원이요. 저 집으로 가면 대학까지 보내준다 카더라. 공부도 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배불리 먹인다 카대. 영자 씨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과 보낼 수 없다는 마음이 밤새 싸웠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급식비를 내지 못해 교실 뒤에 서 있는 대호를 보는 순간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대호야. 영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좋은데 보내주려고 하는디.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는 여기가 좋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그래. 엄마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근디 대호야. 넌 똑똑한 아이잖여. 공부 잘하는 아이잖여. 엄마는 너한테 그걸 못 해주겠어. 이 가난한 갯벌에서는 말여. 일주일 후 서울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영자 씨는 대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고 있던 은색 호루라기를 아들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거라. 엄마가 너 생각날 때 이거 보고 힘내게. 영자 씨는 눈물을 참으며 웃으려 했습니다. 대호는 호루라기를 꽉 쥐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저 바다보다 더 큰 선물 가득 싣고 올게. 그때까지 이 호루라기 꼭 가지고 있어. 아이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약속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음량 자동차 시동 소리, 멀어지는 엔진 소리. 차가 출발했습니다. 영자 씨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갯벌 위에서 하늘이 무너지도록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자 씨는 매일같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큰 선물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항상 또 다른 호루라기를 걸고 다녔습니다. 대호가 남기고 간 그 호루라기와 똑같은 것을 구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영자 씨를 호루라기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향해 호루라기를 부는 할머니. 사람들은 그것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슬픈 의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 말입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영자 씨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구부러졌습니다. 하지만 호루라기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째 되는 해, 기상청에서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발표한 바로 그날, 영자 할머니는 느낌이 왔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드디어 내 아들이 온다. 이 거센 바람을 타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약속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화에 계속됩니다. 마을 이장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확성기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을 때렸습니다. 주민 여러분, 지금 즉시 대피하십시오. 역대급 태풍 대호가 우리 마을로 직격 상륙합니다. 그의 외침은 절박했고 긴박했습니다. 사람들은 덜덜 떨며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애지중지 키운 가축들을 축사 깊숙이 몰아넣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었고 노인들은 평생 모은 귀중품을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태풍이라는 단어에 사색이 되었을 때 우리 영자 할머니만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확성기에서 흘러나온 대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환희의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호, 태풍 이름이 대호라고. 할머니는 마을 이장의 팔을 붙들고 흔들었습니다. 내 새끼 이름이 드디어 하늘에 울려 퍼지는구먼. 이건 재앙이 아니여, 잔치지. 할머니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장은 황당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미쳤소. 지금 저 파도를 보란 말이오.
적의 집이라도 삼키면 어쩌려고. 그는 할머니의 팔을 잡아 끌려 했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 눈에는 저 거센 파도가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40년 전 떠난 아들이 보내는 힘찬 손짓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낡은 우비를 걸친 제 마을 광장 한복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폭우를 뚫고 달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확신 앞에서는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구름을 뚫고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 바람 소리보다 더 크고 심장을 울리는 거대한 기계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행기라도 추락하는 줄 알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든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음양 대형 헬기 여러 대의 프로펠러 소리.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게 뭐야? 태풍 속에 웬 헬기가 저렇게 많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습니다. 컴온 태풍의 눈을 뚫고 최첨단 대형 헬기 수십 대가 마을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헬기들의 모습은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장엄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헬기 아래 매달린 거대한 상자들이 하나둘씩 마을 광장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번쩍이는 황금빛 포장지, 그리고 그 위에 묶인 커다란 빨간 리본. 태풍이 몰고 온 건 파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꾸러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떡 벌렸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풍을 피해 도망치던 발걸음이 멈췄고 공포에 떨던 몸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큰 상자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상자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상자 옆면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 어머니께, 그리고 해오름 마을 주민분들께 태풍보다 먼저 사랑을 보냅니다. 할머니는 감격에 겨워 외쳤습니다. 보소, 내 말이 맞제? 내 새끼 대호가 오고 있는 거요. 이 많은 선물을 다 싣고 말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레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태풍 대피용 고급 텐트와 따뜻한 담요는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한 달은 먹고도 남을 최고급 한우 세트와 금빛 과일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또 다른 상자에는 최신식 손전등과 배터리, 비상식량, 구급약품이 정교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상자에는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과자가, 또 어떤 상자에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식품과 의약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울던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하던 노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에 떨던 마을이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향해 감사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바람을 맞으며 그들은 웃고 울고 춤을 췄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상자 위에 새겨진 글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녕 현실이란 말인가? 꿈이 아니란 말인가? 마을 이장은 할 말을 잃은 채 영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껴안고 하늘을 향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피! 피! 그 소리는 태풍의 울부짖음을 뚫고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풍 대호가 상륙했다는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재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방송국들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인터넷에는 마을 광장에 쏟아진 황금빛 상자들의 사진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태풍이 아니라 억만장자의 금이환양 예고편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오는 아들이 어머니와 고향 마을에 보내는 거대한 사랑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낡은 호루라기를 목에 건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는 듯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헬기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는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눈 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배들이 항구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3화에 계속됩니다. 거짓말처럼 바람이 멈췄습니다. 태풍 대오의 눈이 우리 해오름 마을을 정면으로 통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커머턴 구름 사이로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건 정말 신의 계시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이 작은 어촌 마을 하나를 축복하기 위해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에서부터 바다가 황금색으로 물들며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착시인 줄 알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의 햇빛 반사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바다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마을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배의 경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울림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자신의 귀환을 알리는 승리의 나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온몸이 금빛으로 번쩍이는 초호와 크루즈선이 수백 척의 호위 선단을 거느리고 마을 폭우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배의 옆면에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 거대한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대호, DAEHO.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낮하늘에 수만 발의 황금빛 폭죽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무지개빛 불꽃들이 태풍 구름을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밤에나 볼 수 있는 불꽃놀이가 대낮에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태풍 대피소에 있던 이장도, 점례 할머니도, 뒷집 만드기 아저씨도 모두 바닷가로 뛰어나왔습니다. 노인들은 지팡이를 내던지고 달렸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장은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저게 다 뭐야? 저 배 진짜 금으로 만든 거 아녀? 영자 할매, 진짜 대호가 온 거요?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40년 전 아들이 남기고 간 그 낡은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불어댔습니다. 픽! 픽! 호루라기 소리는 바다를 건너 배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불었던 그 소리. 오늘 마침내 아들에게 닿을 그 소리였습니다. 드디어 배가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황금 계단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리고 수백 명의 정장 입은 수행원들이 좌우로 길을 열었습니다. 마치 왕이 행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고급 슈트를 입었지만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 된 남자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세련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40년 전 떠났던 5살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영자 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구두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모래사장 위를 미친 듯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수제 구두가 모래에 파묻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호 왔어요. 대호가 왔다고요.
그의 외침은 바다를 울렸습니다. 하늘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 소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무릎이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품은 단 1초도 늦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갯벌에 짠내 나던 어린 아들의 채취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의 향기가 되어 영자 할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새끼 대우 맞구나.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온다더니 정말 이 큰 바람을 타고 왔구나. 할머니의 손은 떨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뺨을 쓰다듬고 이마를 쓰다듬고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듯이 대호는 어머니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마을 전체는 울음바다가 아니라 환희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환호했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적이 모두의 기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대호는 어머니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70이 넘은 노모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해오름 마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이 될 겁니다. 제가 가져온 건 이 배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한 사업가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고향을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대호의 손가락이 크루즈 선창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을 사람들이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진귀한 보물들과 상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신식 가전제품들, 명품 가구들, 고급 식료품들, 의료 장비들, 학용품들,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각의 상자마다 금빛 리본이 묶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자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품에 안긴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40년 전 가난 때문에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갯벌이 지금은 황금빛 기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내 새끼. 엄마는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돼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서 돌아와 준 게 제일 기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대호는 어머니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꽉 안은 채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이별했던 그 바다, 40년 동안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그 바다, 이제는 재회와 기쁨으로 넘치는 그 바다를 말입니다. 태풍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거대한 축복의 폭풍은 이제 막 마을에 상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호루라기를 목에 건 한 할머니와 그 할머니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는 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적은 이제 시작입니다. 잔치상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모두가 영자 할머니와 대호를 보며 박수를 치던 그때 마을 광장 끝에서 날카로운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 동네에서 입만 열면 남 험담하기 바쁜 부녀회장 박씨였습니다. 평생 영자 할머니를 갯벌거지라며 무시하던 그녀였습니다. 마을의 꾸준일은 전부 영자 할머니에게 떠넘기고 품값은 제대로 주지 않던 그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기쁨으로 가득한 이 자리에 찬물을 끼얹으려 나타난 것입니다. 속지 마시오. 저 배, 저거 다 하루 빌리는데 얼마 안 해. 박 씨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높았습니다. 대호 쟤
옛날부터 손버릇 나쁘더니 어디서 사기나 치고 온 게 분명해. 영자 형님, 정신 차려. 가짜 돈에 놀아나지 말라고. 그녀는 팔을 저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음양,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 씨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것입니다. 사실 영자 할머니가 워낙 가난하게 살았으니 아들이 저렇게 억만장자가 되어 돌아온 게 믿기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큰 배가 진짜 대우거라면 왜 이제야 나타난 겁니까? 박 씨는 이때다 싶어 영자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어디서 감히 마을 사람들 다 모인 데서 연극을 해.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형님, 나한테 빌려간 돈이나 갚으시지. 영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박 씨에게 눌려 살았던 할머니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박 씨가 목소리를 높이면 할머니는 항상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황금 배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던 대우가 천천히 계단을 밟고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까지 떠들던 박 씨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사업가의 아우라였습니다. 대우는 박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아주머니,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목소리가 크시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께 빌린 돈을 갚으라고요. 그는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박 씨는 기가 죽은 표정으로 대우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려던 건. 대우가 손짓하자 비서가 서류 한 장을 펼쳐 박 씨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20년 전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 이름으로 몰래 대출받아서 날려먹은 5천만 원 창중입니다. 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어머니께 꾸준히 시키고 떼먹은 품값, 이자까지 합치니 정확히 4억 8천만 원이더군요.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5천만 원, 4억 8천만 원. 박 씨가 영자 할머니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우는 가방을 열어 빳빳한 현금, 뭉치들을 박 씨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한 뭉치, 두 뭉치, 세 뭉치. 끝없이 쏟아지는 현금 더미가 박 씨의 발을 덮었습니다. 돈, 여기 있습니다. 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주머니가 평생 구경도 못할 만큼 드리지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십시오.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대우는 냉정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살던 집, 그 땅, 방금 제가 다 사버렸거든요.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 아주머니 자리는 없습니다. 대우의 선언은 확고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대우야. 박 씨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영자 형님, 제발 한 번만. 그녀는 영자 할머니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평생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할머니에게 이제는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새끼가 가짜라고.
그 말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 박씨, 자네의 그 가짜 웃음이 이제 끝난 거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태풍을 뚫고 왔지만 자네는 이 소금 한 바가지나 먹고 가게나. 할머니는 옆에 놓인 소금 바가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박씨에게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박씨의 얼굴과 옷을 덮었습니다. 마을의 전통에 따르면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영원히 쫓아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박씨는 이 마을에 발도 들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박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소금을 털어내며 마을 밖으로 도망치듯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씨가 완전히 사라지자 광장에는 이전보다 더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휘파람을 불었고 발을 구르며 기뻐했습니다. 통쾌하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런 사람은 진작 쫓아냈어야 했어. 다른 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영자 할매, 이제 속 시원하시겠네. 또 다른 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자의 얼굴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구름 한 점 없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서름이, 평생 삼키고 살았던 눈물이 이제야 모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황금배 위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무도 엄마를 무시하지 못해요. 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원의 눈물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진짜 잔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대호는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곧 배에서 더 많은 선물 상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씨를 제외한 모든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상자에는 최신 TV가, 어떤 상자에는 냉장고가, 어떤 상자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이장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대호야,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 몰랐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여. 점례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잘 키웠어. 저런 효자를 어디서 보겠어. 영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호는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매일 이런 날이 될 거예요. 매일이 축제가 될 거예요. 그의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금이환영이 아니라 아들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평생의 사랑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마을의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황금빛 불빛이 마을을 환하게 밝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호루라기를 꺼내 불었습니다. 피익, 피익. 40년 동안 불었던 그 소리.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온 우주가 이 작은 마을의 기적을 축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 해오름 마을에서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생을 참고 견딘 한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위해 세상을 정복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이던 해오름 마을 광장에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영자 할머니를 향해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저놈은 가짜예요. 제가 진짜 대호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울부짖는 듯했고 얼굴에는 눈물까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방금까지 환호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진짜로 또 다른 아들이 있는 건가? 그 남자가 들고 있는 낡은 사진첩에는 어린 시절 대호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갯벌에서 호루라기를 부는 아이의 사진, 영자 할머니와 손을 잡고 서 있는 사진, 마을 초등학교 앞에서 찍은 입학 사진, 모두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만장자 대호를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하긴 저렇게 큰 돈을 벌어온 게 말이 안 되긴 했지. 다른 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할매가 너무 가난하게 사셨는데 진짜 아들이라면 왜 이제야 왔겠어? 박씨 아줌마의 이간질이 먹혀들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마을에서 쫓겨났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가짜 대호를 자처하는 최 씨는 영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갯벌에서 바지락 캐던 날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가짜 놈은 제 신분증을 훔쳐서 성공한 척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의 연기는 교묘했고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이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영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랴. 영자 할매, 진짜 대호가 누구요? 그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억만장자 대호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정말 사기꾼이 아닐까? 박씨 말이 맞는 건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우리 영자 할머니가 천천히 가짜라고 주장하는 남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태풍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확신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럼 대답해보게. 할머니는 잠시 멈추었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아들 대호는 내 살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왼쪽 발바닥에 큰 점 같은 흉터가 하나 있는데 자네 발 좀 한번 보세나. 그 순간 가짜 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할머니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서 벗어보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발바닥 하나면 알 수 있어. 남자는 쭈뼛거리며 양말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바닥은 매끈하기만 했습니다. 점도 없었고 흉터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발바닥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 대호를 돌아봤습니다. 대호는 빙긋 웃으며 그 자리에서 구두와 양말을 벗어 던졌습니다. 주저함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바닥을 들어 올려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선명한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화상 흉터였습니다. 보시오. 할머니는 감격에 겨워 외쳤습니다. 이 흉터, 이 점, 이게 내 새끼 대호가 아니면 누구란 말이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눈은 못 속여도 내 손맛은 내 자식을 기억한단 말이오.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함성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역시 진짜는 진짜였습니다. 영자 할매가 속을 리가 없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대호는 기다렸다는 듯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서는 커다란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대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고용한 사기꾼치고는 준비가 허술하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여기 제가 상륙하기 전 이미 마친 세계 유전자 감정협회의 DNA 결과입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99.999% 일치.
완벽한 모자 관계라는 증명이었습니다. 비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가 박씨 아줌마에게 돈을 받고 연기하고 있다는 녹취록까지 준비했습니다. 대호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저 멀리서 경찰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이미 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모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한 것입니다. 가짜 대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끌고 갔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소란스러웠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제 어머니와 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저분께 감사의 의미로 오늘 잔치 메뉴를 랍스터와 전복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모든 가구에 현금 100만 원씩 위로금을 바로 입금해드립니다. 그의 선언의 광장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환호했습니다. 뛰어올랐고 소리 질렀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의심했던 것이 미안해서 고개를 숙이는 이도 있었지만 대호는 웃으며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에는 랍스터와 전복이 도착했습니다. 대호의 배에서 실어온 최고급 해산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거대한 랍스터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어른들은 통통한 전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잔치는 더욱 성대해졌습니다. 방금 전의 소동은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위기는 축복의 걸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대호를 진짜 해오름 마을의 왕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진짜 완벽하게 증명된 영자 할머니의 아들, 그리고 마을의 의인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새끼 맞제. 엄마는 알고 있었어. 할머니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의심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엄마 혼자 믿어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의 목소리는 뜨거웠습니다. 마을 이장은 대호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호야, 잠시라도 의심해서 미안하다. 대호는 이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닙니다, 이장님. 조심하시는 게 당연하죠. 오히려 우리 엄마를 그만큼 아껴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은 대호의 너그러움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마음도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랍스터를 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큰 사람이 되려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랍스터 집게발을 열심히 까먹었습니다. 노인들은 전복을 씹으며 감격했습니다. 70, 평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요. 대호 덕에 죽기 전에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감사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더욱 밝았습니다. 황금빛 조명들이 광장을 환하게 밝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호루라기를 꺼내 불었습니다. 피, 피. 이제 그 소리는 승리의 나팔이었습니다. 진실의 선언이었습니다. 대호는 할머니 옆에 서서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태풍이 씻어낸 자리에 이제는 꺾이지 않을 황금빛 진실의 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했고 춤췄고 웃었습니다. 가짜는 사라졌고 진짜만 남았습니다. 의심은 사라졌고 확신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중심에는 평생을 기다린 한 어머니와 그 기다림에 1000배로 보답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축제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마을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온 우주가 이 작은 마을의 진실을 축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거짓도 뚫고 진실을 알아봅니다. 오늘 해오름 마을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대가로 마을은 10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해오름 마을이 천지개벽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바람 대신 돈바람이 불었다는 소문 다들 들으셨죠? 오늘 그 실체가 공개됩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던 낡은 노인정이 글쎄 하룻밤 사이에 번쩍이는 황금빛 유리궁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노인정이야, 궁궐이야? 누군가 외쳤습니다.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인정 앞에 모인 주민들은 넋을 잃고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은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고 입구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양쪽에는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들의 인사는 공손했고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마치 최고급 호텔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노인정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신선한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넓은 홀 안에는 최신식 전신 안마의자가 수십 대나 놓여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온몸을 주무르는 고급 안마기였습니다. 노인들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봤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이고, 이거 좋구만. 점례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허리 아픈 데를 정확히 찾아서 주무르네. 다른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병원 가는 것보다 낫겠어. 안마의자 옆에는 최신식 대형 TV가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푹신한 가죽 소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방에는 노래방 기계가, 어떤 방에는 당구대가, 어떤 방에는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식당도 있었습니다. 아니, 식당이라기보다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테이블, 빛나는 은식기, 그리고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 호텔 셰프들이 상주하며 매일 어르신들께 전복죽과 소갈비를 대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점례 할머니는 감격하며 영자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영자 형님.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평생 이런 호강은 처음이여. 이게 다 형님, 아들 대우 덕분이구먼. 나 죽기 전에 천국 구경 다 하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옆 동네 사람들은 배가 아파 잠을 못 잘 지경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구경 온 사람들은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눈빛으로 노인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대체 얼마나 큰 부자이길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노인정 완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에는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연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새로 만들어진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음악이 멈췄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대 위의 대우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사업가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대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해오름 마을 어르신들. 그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어머니 곁에서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보답의 의미로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또 무슨 선물을 준다는 걸까? 대호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모든 가구에 최신형 전동차 한 대씩을 지급하고 오늘부터 마을 주민 모든 분께 매달 300만 원의 평생연금을 직접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마을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호했고 소리 질렀고 뛰어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옆 사람을 껴안았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
평생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또 당첨도 이보다 좋을 순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껴안고 춤을 췄습니다. 이장은 기뻐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들은 땅을 치며 웃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외쳤습니다. 이제 손주들 용돈 마음껏 줄 수 있겠구먼. 어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평생 남한테 빌부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베풀 수 있겠어. 무대 위에서 비서들이 황금비 카드를 꺼냈습니다. 황금, 연금 카드였습니다. 각 카드에는 주민들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호는 직접 카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앞으로 편안하게 지내세요. 노인들은 카드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누군가는 카드를 가슴에 품었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대호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많은 걸 다 어쩌려고.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나 하나 호강하면 됐지. 온 마을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큰 짐을 지면 어떡해. 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짐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40년 동안 이웃들과 나눠 드신 보리밥 한 덩이가 저에게는 수조 원의 가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기뻐만 하세요. 그게 제 효도입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는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호가 무대 뒤 거대한 천막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비서들이 일제히 줄을 당겼습니다. 천막이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무엇이 나올까? 또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천막이 완전히 걷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갯벌에서 허리를 굽히고 바지락을 캐는 한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은 한 손에 호루라기를 들고 바다를 향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상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 이 마을의 영원한 빛. 대호가 선언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이제 영자의 낙원입니다. 평생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살았던 영자 할머니의 가슴에 뜨거운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동상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게 나란 말이냐. 주민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영자 할매 만세. 누군가 외쳤습니다. 우리 마을의 여왕. 다른 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와 영자 할머니께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영자 할매,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할매를 모시겠습니다. 점례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여인들이 영자 할머니를 애워쌌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자야, 우리가 있잖아. 이제 행복하게 살자. 실망도, 후회도, 가난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해오른 마을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전설 속의 무릉도원이 된 것입니다. 대호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동상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동상을 어루만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호가 말했습니다. 이 동상은 엄마의 인내와 사랑의 상징입니다. 앞으로 100년, 1000년 후에도 사람들은
이 동상을 보며 기억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의 한이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더욱 밝았습니다. 새로 설치된 황금빛 가로등들이 마을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동상 주변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밤하늘을 향해 빛을 쏘아 올렸습니다. 주민들은 광장에 모여 춤을 췄습니다. 젊은이들이 음악을 틀었고 노인들이 춤을 췄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웃었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축제를 벌였습니다. 계급도 없었고 차별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했고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광장 한쪽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대호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라 아들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평생의 사랑이었으니까요.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온 우주가 이 작은 마을의 행복을 축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해오름 마을은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마을이 하루아침에 낙원이 된 이야기, 평생을 기다린 어머니가 보상받은 이야기, 효자가 세상을 감동시킨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호루라기를 목에 건 한 할머니와 그 할머니를 위해 세상을 바꾼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해오름 마을이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아들 대호의 황금배도 놀라웠는데 이번엔 마을 입구부터 끝까지 검은색 최고급 세단 50대가 끝도 없이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번엔 진짜 장관급이라도 온 모양이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오시나? 다른 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차들은 정확하게 일렬로 정렬되어 멈춰섰습니다. 마치 군대의 행진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광장 전체가 검은색 세단으로 가득 찼습니다. 차문들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장을 입은 수백 명의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대체 누가 오는 것일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가장 가운데 차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호랑이 같은 눈빛을 가진 노신사였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풍겼습니다. 평생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온 사람의 기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던 억만장자 아들 대호가 글쎄 구두까지 벗어 던지고 맨발로 달려나가 그 노신사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대호는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스승님, 이 먼 곳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존경과 감사가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당당하던 대호가 저렇게 절을 한다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영자 할머니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호야. 할머니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이 어른이 누구시길래 내가 길바닥에서 절을 하느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높아졌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행여나 아들이 큰 빚이라도 진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아들의 성공이 거짓은 아닐까?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노신사는 허허 웃으며 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영자 할머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노신사는 할머니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어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세계적인 거물이 한 시골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노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바로 대호의 스승 강한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대호를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저 역시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한결 회장, 이장이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뉴스에서 본 그 강한결 회장. 점례 할머니도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세계 10대 재벌이라던, 뉴스에서나 보던 세계적인 거물이 지금 영자 할머니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강 회장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소금기가 하얗게 앉은 낡은 바지락 껍데기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호가 제 회사 청소부로 처음 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회상이 담겼습니다. 당시 대호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양부모에게서 도망쳐 나와 외국 땅에서 굶주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간 것도 간신히 구한 일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 금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액의 현금이 든 가방이 복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이 바로 청소부 대호였습니다. 대호는 배가 고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사흘째 굶고 있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한 달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호는 가방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경비실에 신고했습니다. 강 회장은 신기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냐고, 왜 그 돈을 가지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갯벌에서 바지락은 훔쳐도 정직은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이 바지락 껍데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주신 부적이라고, 이것만 있으면 굶어 죽어도 정직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청년은 다르다고. 이 청년에게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저는 그 정직함에 제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저 사람답게 살라고 한 소리였는데.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대호가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았구먼요. 할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 가르침이 저를 살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을 때도, 가장 힘들었을 때도 그 말씀 하나로 버텼어요. 강 회장은 영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광장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저와 대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영자 여사님의 정직이 싹트고 대호가 자라난 이 해오름, 마을에 전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춘 무상 실버 의료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기적의 성지를 만들겠습니다. 강 회장의 선언은 확고했습니다. 암이든 치매든 어떤 병이든 이곳에 오시면 무료로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환호했습니다. 뛰어올랐고 소리 질렀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무상의료, 노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비 걱정에 아파도 참고 사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이제 병원 갈 수 있겠구먼. 평생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살았는데. 어떤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아프면 이리로 데려와야겠어. 젊은 부부들도 기뻐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오면 되겠네요. 이제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기쁨은 파도처럼 밀려와 마을 주민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제 해오름 마을은 단순한 부자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마을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대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설계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료 센터의 모습입니다. 그는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설계도에는 최첨단 건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건물, 헬기 착륙장까지 갖춘 종합병원이었습니다. 10층 규모의 건물에는 모든 진료가가 들어갑니다. 대호가 설명했습니다. 최신식 MRI, CT, 수술실은 물론이고 입원실도 모두 특실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건물 이름은 영자한결 의료센터가 될 것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설계도를 바라봤습니다. 저게 다 우리 마을에 생긴단 말이요?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사님. 그는 할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여사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대호도 어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준 바지락 껍데기 하나가 이렇게 큰 병원이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세계적인 거물 2명이 자신의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갯벌에서 바지락만 캐며 살았습니다.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직이었습니다. 그 정직이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장은 더욱 밝았습니다. 축하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고 조명이 마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강 회장의 부하들이 준비해온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최고급 한정식이었습니다. 전복, 랍스터, 한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진미가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영자 할매 덕분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런 자식을 키운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요. 다른 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두 거물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왼쪽에, 대호가 오른쪽에 앉아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강 회장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여사님, 이 잔을 받아주십시오. 그는 공손하게 할머니께 술을 따랐습니다. 여사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대호도 술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한 잔 올립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할머니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가난했지만 평생 정직했습니다. 평생 무시당했지만 평생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제 온 세상의 축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온 우주가 이 작은 마을의 기적을 축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해오름 마을은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정직이 세상을 이긴 이야기, 어머니의 가르침이 기적을 만든 이야기, 작은 바지락 껍데기가 거대한 병원이 된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평생을 정직하게 산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해오름 마을에 황금바람만 부는 줄 알았더니 이번엔 분홍빛 꽃바람이 불어옵니다. 무상의료센터가 완공되기도 전 마을 포구에 최첨단 의료 헬기 한 대가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아이고, 어떤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 오시나. 마을 사람들은 목을 길게 빼고 바라봤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흰 가운을 걸쳤지만 모델처럼 우아한 여인이었습니다.
긴 머리가 바람에 날렸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헬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고급스러움과 지성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대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람에 날렸지만 대호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혜원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여인, 혜원은 대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혜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오빠가 만든 이 낙원에 내가 올 자리가 있을까 싶어서 한참을 망설였어.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요? 대호가 저렇게 놀라다니.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디. 20년 전이었습니다. 대호가 강 회장 밑에서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올 때의 일입니다. 그는 청소부로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배고픔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강 회장의 외딸이었던 혜원이 그를 처음 봤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대호를 본 것입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정직하고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혜원은 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격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호에게 혜원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녀의 미소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혜원에게 대호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청년과 재벌가 딸의 사랑은 그때만 해도 넘지 못할 벽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차가봤고 현실이 가혹했습니다. 대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떠나기로, 그녀의 미래의 짐이 되지 않기로. 그는 눈물로 그녀를 떠났습니다. 혜원은 그날 이후 오직 실력으로 대호를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의대에 진학했고 최고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대호와 당당히 마주설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대호는 억만장자가 되었고 혜원은 최고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혜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혜원이 너 맞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높아졌습니다. 내 새끼 가슴에 구멍 뚫어놓고 떠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예쁜 박사가 돼서 돌아왔어. 할머니는 혜원을 꼭 껴안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어서 와. 할머니는 아들이 밤마다 혜원의 사진을 보며 한숨 쉬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몰래 보관하고 있는 낡은 사진 속의 여인. 그녀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길로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잔치는 랍스터고 뭐고 다 치우고 국수 삶으쇼.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 잡아야겠은께. 할머니는 크게 웃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대호의 첫사랑이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날 밤 마을 광장에는 특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샴페인 폭포가 쏟아졌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분수처럼 솟구쳤고 사람들은 잔을 들어 축배를 들었습니다. 강 회장과 영자 할머니는 술잔을 맞부딪히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사님, 대호 같은 사위라면 제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허허.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우리 사돈 됐네요.
할머니는 강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두 노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맺어지는 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문의 연합이었고 두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대우와 혜원은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바다는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파도가 발밑을 적셨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20년의 그리움이 지금 이 순간에 다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난도 없었습니다. 신분의 벽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20년의 그리움이 태풍보다 더 강렬한 사랑의 결실로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우가 혜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혜원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 그때 떠나서 미안해.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가 떠난 덕분에 난 더 강해질 수 있었어. 오빠를 다시 만나기 위해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대우의 품에서 혜원은 울었고 혜원의 품에서 대우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에 수만 개의 풍선을 날렸습니다. 분홍색 하트 모양 풍선들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하얀색 풍선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풍선들은 마치 축복의 메시지를 하늘로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웃었고 어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이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점례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국수 언제 먹여줄 거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빨리 먹고 싶어 죽겠네. 다른 할머니도 맞장구 쳤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바닷가에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고 돈도 벌고 마을도 구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맞춰졌습니다. 아들은 첫사랑을 되찾았고 그 첫사랑은 최고의 의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무상의료센터를 이끌 것이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더욱 밝았습니다.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트 모양의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빨강, 분홍, 흰색의 불꽃들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춤을 췄습니다. 젊은이들이 음악을 틀었고 노인들이 어깨춤을 췄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웃었고 연인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해오른 마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을 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완성되는 기적의 성지가 된 것입니다. 대우와 혜원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환호했고 축하했고 축복했습니다. 강 회장이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혜원아, 행복해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기다린 사람과 함께하게 돼서 아빠도 기쁘다. 영자 할머니는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됐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여. 평생 행복하게 살자. 혜원은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할머니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혜원을 토닥였습니다. 착하다. 착해. 할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춤을 췄고 노래를 불렀고 웃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축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온 우주가 이 아름다운 사랑을 축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해오름 마을에는 이제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부도 있고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40년 전 호루라기를 불며 아들을 기다렸던 한 할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해오름 마을 역사상 이런 날은 없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포구까지 수백만 송이의 장미가 길을 메웠습니다. 빨간 장미, 흰 장미, 분홍 장미, 온갖 색깔의 장미들이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장미 향기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바다 위에는 수천 개의 등불이 별처럼 떠올랐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띄운 등불들이 파도를 타고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의 별들이 바다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바로 40년 전 갯벌에서 아들을 보냈던 그 여인, 우리 영자 할머니의 아들 대호가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크루즈 위에는 화려한 예식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순백의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양쪽에는 생화로 만든 아치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귀빈들이었습니다. 각국의 재벌들,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 모두가 대호와 혜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자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 옆에는 점례 할머니가, 그 옆에는 이장이, 그리고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음양 결혼 행진곡이 시작됨. 신부 혜원이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강 회장이 딸의 팔을 잡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신랑 대호가 예식장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40년 전 어린 소년 그대로였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하고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강 회장은 딸의 손을 대호의 손에 얹어주었습니다. 잘 부탁한다. 그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펼쳤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서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호와 혜원은 서로를 향해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두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식이 한창이던 그 순간 신랑 대호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예식을 중단하는 건가? 대호의 눈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과 전 세계 하객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저와 제 아내 혜원이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40년 전 소금물에 발이 다 부르터가며 저를 키워내신 제 어머니, 임영자 여사님을 위한 자리를 먼저 마련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대호야, 무슨 소리요? 할머니의 눈에 당혹감이 얼었습니다. 예식장의 조명이 서서히 꺼졌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의 갯벌이 보였습니다. 젊은 영자가 허리를 굽히고 바지락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 대호가 평상에 앉아 호루라기를 불고 있었습니다. 피, 피. 엄마를 응원하는 소리였습니다. 영자가 아들을 차에 태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향해 호루라기를 부는 할머니의 모습이 지나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할머니는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갯벌에서 일하는 할머니의 거친 손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손톱은 깨져 있었고 피부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밤마다 아들의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움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온 귀빈들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 내어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대우가 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제 그 차가운 갯벌에 다시는 서지 마세요.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황금배,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드려도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 값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대호는 할머니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고맙다, 내 새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고맙다. 대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황금 화관이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왕관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수백 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수천 명의 하객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크루즈 전체를 울렸습니다. 대호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어머니의 하얀 머리 위로 그 빛나는 관을 씌워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머리 위를 만져봤습니다. 무언가 묵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대호야. 할머니는 울먹였습니다. 고맙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 일생이 태풍 속에 사라지는 줄 알았더니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해를 띄워줬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다. 내 새끼야.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박수 소리도 환호 소리도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회원도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평생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강 회장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영자 할머니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존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진정한 주인공은 여사님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영자 할매 만세, 해오름 마을의 여왕 만세. 그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밤하늘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수만 발의 불꽃놀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 전체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무지개빛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불꽃들이 영자 할머니를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같았습니다. 대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영자 효도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대호의 선언은 확고했습니다. 이 재단은 이 땅에 고생하는 모든 부모님을 돕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모님, 자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모두를 지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대호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해오름 마을의 이름을 오늘부터 영자 마을로 개칭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크루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어머니의 이름이 영원히 이 땅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환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영자 마을, 누군가 외쳤습니다. 영자 할매 만세. 달은 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이름을 마을 이름으로.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장이 외쳤습니다. 영자 할매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어요. 점례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맞아. 영자가 최고요. 예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축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크루즈 곳곳에서 춤을 췄고 노래를 불렀고 웃었습니다. 최고급 음식들이 차려졌고 샴페인이 흘러넘쳤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바닷가 평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40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다는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할머니는 호루라기를 꺼내 불었습니다. 피익, 피익. 그 소리는 바다를 건너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대호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그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큰 바람이 분다고 겁내지 마셔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 태풍이 지나가야 하늘이 열리고 보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처럼 못난 사람도 이런 날이 오는데 당신들이라고 왜 안 오겠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힘내셔요. 이제 꽃길만 걸으셔요. 할머니의 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새끼. 해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바다는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황금 화관을 쓰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갯벌에서 보낸 여인이 이제 마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몰고 온 기적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보상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산 대가였습니다. 해오른 마을, 아니 이제는 영자 마을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어 우리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가난했던 마을이 낙원이 된 이야기, 갯벌의 여인이 여왕이 된 이야기, 호루라기 소리가 기적을 부른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온 우주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축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호루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었습니다. 피익. 그 소리는 바다를 건너 하늘을 넘어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기적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영원히 이 마을에, 이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끝.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태풍은 축복의 바람이 되어 돌아온다. 인생의 폭풍우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태풍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찾아옵니다.